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택의 날입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아주 막중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대내외 혼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정치권은 편협한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앞세우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민들 갈라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좌우로 나눠져서 주먹질만 하지 않았지 치고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무너졌고요. 이게 헌법의 가치인데 말입니다. 국가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흔들흔들하는 정책들이 비일비재하죠.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게다가 여러분, 상권 분립은 어디로 갔습니까? 상권 분립은 어디로 가고 없는 것 같죠. 그야말로 국정 독주 체제가 횡행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는 그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마저도 무력화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법원장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아직도 앉아 있어요. 아직도. 내로남불이 따로 없는 거죠. 국회는 180석의 어떤 거대 공룡 여당이 독주만 일삼았죠. 독주만. 오죽했으면 입법 폭주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입법 폭주. 게다가 행정부는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을 가로막는 정책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저임금 얼마나 오랫동안 인상했습니까? 그야말로 지금까지 5년 동안 최저임금이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이 먹고 삽니까? 주 52시간제는 또 어때요? 주 52시간제는 일하고 싶어도 말입니다. 일을 못하게 막은 것이 문재인 정부예요. 나는 일하고 싶어. 더 일해서 돈 더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데 법으로 주 52시간만 일해, 이렇게 탁 막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웃겨요. 여러분, 저는 하루에 말입니다. 하루에 일 많이 하면 16시간, 17시간도 일합니다. 하루에.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사람에 비하면 2배 이상 일하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이게 8시간만 일하라고 하면 국민들로 불러 굶어 죽으란 뜻인가요? 아니면 정부가 다 책임질 건가요? 이게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의 실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노동 3법은 어떻습니까? 노동 3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되는 것은 당연했고요. 지금은요, 기업의 주요 사업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해도 됩니다. 그만큼 노조 편향적인 그런 입법 때문에 기업이 무너졌어요. 적폐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왜 기업이 적폐 세력입니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원은 기업이에요.
기업 빼놓고 어떤 자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업고 다니도 신찮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이 핵심 자산인데 그 핵심 자산을 말입니다. 누르고 옥죄고 심지어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시장 경제를 완전히 망치는 이런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기업 규제 3법은 또 어떻습니까? 기업 규제한다고 해서 그야말로 기업들에게는요, 집단 소송제부터 시작해서 기업을 규제하는 법들이 쏟아졌습니다. 쏟아졌어요. 그야말로 신노조 반시장 정책이 줄을 이었죠. 이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투자는 위축이 되고요. 고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짜 일자리만 천지로 만들어졌어요. 가짜 일자리만. 세금을 써서 만드는 가짜 일자리 말입니다. 이것도 국민을 속이는 행위거든요. 공정을 기치로 내세웠지만 공정하지 못했어요. 기회는 평등하다고 했지만 절대 기회가 평등하지 않았고요. 과정은 불공정의 어쩐 산물이었고요. 결과는 절대로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경제성장은 뚝뚝 떨어지고요. 생산성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이게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민낯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대외 상황도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 프로세스라고 내세웠지만 북한 눈치만 보다가 도발만 자초했죠. 미사일을 올해만 해도 지금 9번째 쐈나요? 심지어 말입니다. 핵실험 징후까지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북한뿐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전 세계는 지금 그야말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들고 있습니다. 유가는 유가대로 오르고요. 환율은 환율대로 폭등하고요. 여기에 원자재 가격은 원자재 가격마저도 그야말로 폭등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진행형이고 세계 최다 확진자를 지금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나라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원유에 대한 수출 금지까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스태그플레이션은 몰아칠 거고요. 거기에 따른 대공황도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19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과 1930년대식의 대공황까지도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될까요? 그 누구보다도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는 후보, 그리고 안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후보, 이런 후보를 지도자로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융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한 중간선을 타는 것, 이것은 오히려 양쪽으로 다 배척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 우방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어떤 거대 세력, 이 두 개 거대 세력이 지금 또 한 번 맞부딪히는 모양새죠. 냉전도 신냉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안보, 외교, 경제 할 것 없이 다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이런 시점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한미 동맹을 복원하는 것, 그리고 국방력을 강화해서 북한 도발을 저지하는 것, 이것만이 저는 대한민국이 더 부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입니다.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표를 찍어서는 안 돼요. 화려한 말잔치에 속아서 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확실히 보이는 거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분명하게 보이는 거 말입니다. 저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화려한 말잔치보다는 실사구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이 대내외 악재들을 순탄하게 해결하면서 아주 강한 그런 국가로 성장할 것인가, 또 그렇게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질 수 있고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한 표를 행사해서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한 표, 여러분의 한 표, 저의 한 표, 이 한 표가 모여서 말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더 단단하고 더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한 표가 중요하다는 거,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투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중한 오늘 멋진 한 표 행사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